이 사유들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쉽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면책이 좀 쉽게 나오는 경우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내가 개인 파산을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현재 지금 개인 파산 진행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 파산 절차에서 면책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은 면책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사유에 내가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를 비교해보면 내가 면책 결정을 잘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유들 위주로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난 재산이 없어 라고 주장을 하면서 파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들한테 불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불허가 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를 허위로 발생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게 대출을 여러 군데 막 받아가지고 혹은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서를 써서 채권자들을 여러 명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돈들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원래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이 사람은 다른 어떤 허위 채권자들과 안분해서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실제로 받아가야 되는 금액이 적어지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허위로 채무를 증대시킨 경우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과다한 낭비가 있거나 도박 등을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당연하겠죠. 내가 도박으로 탕진을 하고 혹은 명품 사치를 해서 계속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파산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구제의 필요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내가 파산을 이제 할 거를 알아요. 내가 이제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걸 인식을 하고서는 내가 친한 채권자 혹은 가족들한테 빌린 돈을 먼저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원래 이제 파산이라는 절차가 내가 가진 재산에서 빚잔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재산을 일부러 친한 채권자들한테 먼저 변제해버리면 다른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편파 변제라고 하고 편파 변제의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제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파산 선고를 받기 1년 전에 이제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는 그 사실이 이제 없는 것처럼 속여가지고서는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한 경우에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곧 파산할 건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곧 파산 들어갈 건데 이거를 이제 숨기고 나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다든가 혹은 신용 거래를 통해서 내가 이제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파산할 사람인지 모르고선 돈을 빌려주고 재산을 넘긴 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들이 있죠. 이 사유들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쉽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이 쉽게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 왔으니까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5년간 재산 처분 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서 내가 재산을 막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 그 경우는 재산 은닉의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예 재산을 처분한 게 없어요. 5년 동안. 그냥 그 재산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일부 처분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가된 대금이 내 계좌에 잘 녹아있고 그 사용처가 확실하게 소명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래 빚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제 면책 결정이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파산이 이제 곧 진행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나서 뭐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 경우에는 면책을 해줄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유심히 살펴볼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빚이 오래됐다. 대출을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그런 경우는 뭐 사실 이제 10년 넘어가게 되면 그 어떤 빚을 받아가지고 계좌를 그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채무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경제가 악화되고 파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진실로 좀 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파산을 진행했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개인 채권자분들 있는 경우에 개인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인이기 때문에 계속 감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파산 절차에 있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이의를 신청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지금 돈 많아요, 뭐 유럽 여행도 다니고 있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지금 사실상 재산도 지금 배우자한테 다 넘겨놓고서는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많이 현출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사정들을 만연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채권자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만이 이제 채권자들로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이제 개인 채권자가 있게 되면 확실히 면책 결정을 받는 데 있어서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채무가 증대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이유가 딱 들었을 때 설득력이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기 피해자. 그래서 내가 뭔가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뭔가 사기 피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당연히 있다고 보고 면책 결정 쉽게 나오겠죠. 그리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티몬 위메프 사태 있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소상공인으로서 티몬 위메프로부터 어쨌든 정산대금 받지 못해서 지금 내가 경제 사업상의 악화가 있고, 이래서 내 개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산 진행합니다, 이 경우도 면책이 쉽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진 경위 자체가 법원이 들었을 때 딱 뭔가 설득력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나게 되면은요, 면책이 쉽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채무를 갚지 못할 어떤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경우에요. 파산은 지금 내가 가진 재산으로 빚잔치를 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장래에 돈을 벌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어서 7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경우, 혹은 내가 지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파산을 통해서 면책 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고 내가 지금 면책 불허가 사유에 조금 해당할 수도 있겠는데, 좀 불리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요,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희도 언제든 상담의 그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